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올 한 해 울산 지역의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2 뉴스 결산. 오늘은 보수로 다시 재편된 울산의 정치 지형을 짚어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했고 중앙 정치권에서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 이후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울산의 정치는 보수 재집권이 화두였습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울산 유권자 54.4%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진 6월 1일 지방선거. 울산시장과 4개 기초단체장을 국민의힘이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울산시의회 역시 22석 가운데 비례대표 1석을 제외한 21석을 싹쓸이하며 보수의 재집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4년 무능하고 오만한 민주당의 지방정부를 교체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에게 압도적 지지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중앙무대 활약도 돋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서범수 박성민 의원이 차례로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삼선의 이채익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잇따라 맡아 국감 등에서 상임위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를 맡아 국민의힘을 이끌어왔던 김기현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편 선거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교체 등에 나서며 총선에서 재기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정비를 단행했습니다. 진보당의 약진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이 화려한 복귀에 성공했고 강진희 북구의원이 전반기 북구의장을 맡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의장직을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일부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옥희 교육감과 김부열 남구의원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울산교육감과 남구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에 치러집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 지역 제조업체들이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로 내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1분기 기업 BSI는 84로 전분기에 이어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기자재가 긍정적인 전망을 한 반면에 정유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은 전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목표한 영업이익의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67.4%가 달성하지 못할 거라 응답하는 등 경기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의 감소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1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했으며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년 만에 2.6% 감소한 8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울산 지역 소상공인 4명 중 3명은 사업장을 자가가 아닌 임차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경색 완화를 위해 경영 안정자금 3,82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올해보다 45억 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중소기업에 2,430억 원, 소상공인에 1,39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 자금을 지원받으면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가 지원되며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자금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 자금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국도 7호선 오복교차로 개선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울주군 웅촌면 초전리 일대 왕복 4차로 교차로에
부산 방면 진출입로 개설이 추진된다며 1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국감에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오복교차로에 부산 방면 진출입로가 없어 4.5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하루 2만 2천여 대가 통행하는 혼잡도로라며 진출입로 설치를 주장해봤는데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성전사 김철 대표이사가 설립해서 18주년을 맞은 랑제 문화장학재단의 올해 수상자로 구정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이대희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주임 등 2명이 선정돼 어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구정화 관장은 16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미혼모의 보호와 권리 신장 등에 기여해왔으며 울산 사회복지관 협회장과 여성발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공을 평가받았습니다. 이대희 주임은 29년간 적십자사에 근무하면서 이동 급식 차량과 세탁 차량, 재난 차량 등을 운영하면서 이재민 구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의 상금이 시상됐습니다. 또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 2명과 중고생 2명에게도 300만 원씩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신임 울산경찰청장에 이호영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내정됐습니다. 이 내정자는 충남 출생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 후보 40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청 강북경찰서장과 경찰청 자치경찰법제팀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거쳤습니다. 신임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의 취임식은 내일 울산경찰청에서 열립니다. 한편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울산 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울산교육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286억 원을 삭감한 울산시의회를 규탄했습니다. 울산교육연대는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 정치 편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연대는 교육예산 재검토를 요청하는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한 뒤에 교육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 교육위는 삭감된 예산은 차후 교육청의 명확한 설명과 세밀한 계획 등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통해 부활될 수 있다며 정쟁을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외 태양광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10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 대표인 A씨는 태양광 관련 해외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업 실적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베이비부머 인구 비율이 특광역시 가운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부머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주요 이유는 주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의 출생자를 뜻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울산 지역 베이비부머 인구는 16만 1,451명, 울산 인구의 14.4%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1%로 특광역시 가운데 순유출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으로 전입한 베이비부머 인구보다 전출한 인구가 4,176명 더 많았습니다. 전출의 주된 이유는 주택이 30.7%로 가장 높았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인 편안한 인생 2막 지원을 위해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 실버타운 건립으로 거주 환경 개선, 시니어 초등학교
퇴직자 활용 파출소 운영 등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베이비부머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우선 과제는 노인복지 확대로 나타났고 필요한 서비스로는 의료와 일자리 제공, 여가 프로그램 확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은 지난달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185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11건이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6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4건 등 모두 2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은 위반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 등 행정사법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예정입니다. 남구 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3년 제1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청년 창업점포 지원 사업은 남구에서 2011년 울산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내 빈 점포 활용을 통해 공실률의 감소와 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3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면접을 통해 기발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30여 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해 매월 임차료 최대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명덕마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해온 리얼소통 발전소를 준공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명덕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첫 번째 성과물로 리얼소통 발전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리얼소통 발전소는 주민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육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새해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SOL이 직원의 급여 우수리로 모은 9,300만 원을 희귀질환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전달했습니다. SOL은 어제 서울 본사에서 직원 급여 우수리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9,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담도 폐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수술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식회사 오토로닉은 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제조 공정 신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오토로닉은 407억 원을 투입해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에 15,5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게 되며 180여 명의 고용과 연간 387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과 보조금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올해 울산을 지켜주는 히어로즈포 119로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를 선정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는 올해 화재 피해 등 위기가정 120가구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태풍 흰남노 피해 5,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소방정책과 발전에 도움을 준 시민과 단체를 선정하는 울산을 지켜주는 히어로즈포 119 공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고장으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울산을 오가는 승객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고속열차가 지난 27일 오후 7시 15분쯤 승객 417명을 태운 채 대구 고모역 부근에서 고장으로 비상 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레일은 고장난 고속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후속열차로 환승시켜 1시간여 만인 오후 8시 54분쯤 부산역 방향으로 출발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에서 내릴 승객들은 물론 이후 열차 승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